1만 시간 영어에 몰입하지 않아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안녕하세요. 크리에인 영어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얼마 뒤면 겨울 방학이 오고요. 이번 겨울 방학은 또 어떻게 보낼지 많이 고민되시죠? 또한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뒤처져 있다면 이번 방학을 잘 활용해서 짧은 시간 영어 실력을 쭉 끌어올렸으면 할 텐데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쓰지 않고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방학 이 방법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쌤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기에 앞서서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릭슨 교수님의 1만 시간의 법칙은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1만 시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웃라이어라는 베스트셀러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유명해졌죠. 따라서 1만 시간의 법칙을 골프에서도 영어에서도 어느 분야든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도요. 1만 시간의 법칙이 강조되면서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듣기의 양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기 위해서는요. 일정량의 시간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더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요, 적은 시간으로도 영어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법칙, 바로 제대로 된 듣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만 시간의 법칙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작정 들을 때입니다. 처음 중국어를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지도 못하는 TV 뉴스 프로그램을 계속 보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중국어 기본 회화를 듣고 그것을 따라하고 복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 모르는 소리는 소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서도요, 듣기를 hearing과 listening으로 구분을 합니다. hearing은요, 말 그대로 그냥 듣고 흘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아이들은 hearing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istening의 의미는요, listening comprehension, 즉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listening입니다. 오랜 시간 hearing한 듣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제대로 된 listening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듣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듣기를 하기 위한 핵심은요, 이해하고 듣기 또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듣기입니다. 크라센 박사님의 comprehensive input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읽거나 들을 때 자기 수준보다 플러스 1 정도 어려운 거, 원서책이라고 한다면요, 그 앞뒤 상황을 통해서 아이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나, 듣기라고 한다면 기존의 지식과 듣기 능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듣기가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듣기 그리고 읽기를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대충 듣고 흘리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기 앞서서요. 저희 코칭 영어를 초기부터 시작했던 홍야홍야님의 사연 최근에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보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잘 지내시죠? 제가 어제 좀 놀라웠던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었어요. 주한이가 튼튼 영어 리딩 루키 그린 1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CD를 거실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에 있던 정인이가 본문이랑 노래를 다 외워서 따라하고 심지어 다음 대사까지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거 3년은 된 것 같은데 기억하냐고 물으니까 다 기억이 난다고 재미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다 잊었을 줄 알았는데 반복 듣기 하고 외우고 아웃풋하고 했던 게 정말 다 쌓이고 있나 봐요. 꾸준히 반복하고 아웃풋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년 된 문장의 그 다음 대사까지 기억하는 이 사연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문장을 기억하는 핵심은 바로 노출 빈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텀을 두고 반복해서 들었느냐가 핵심인데요.
제가 예전 저희 첫 책에서 시간의 마법을 더하세요 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그 내용은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요, 2시간 안에 반 이상이 잊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반복을 하면 그 기억을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요, 아이들의 많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한다고 하면요, 방학이라면 3등분 해보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 아침 10분, 점심 40분에서 50분, 그리고 저녁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아침은 그 전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는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아침 먹으면서도 할 수 있겠죠. 점심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새로운 인풋을 하는 거고요. 저녁은 그날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을 몰아서 공부한 것보다요, 자꾸 반복되면서 노출 빈도가 많아지잖아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단기 기억에 있던 지식들이 장기 기억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단어와 문장이 훨씬 더 빠르게 쌓일 수 있겠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인 영어도요, 아이들이 제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책 한 권을 다 외우게 되는데요. 결국 영어 천재의 비결은 반복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크리에인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요, 방학 동안에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크리에인 영어는요, 연습하기와 그리고 과제하기로 나누는데요. 연습을요, 점심에 하는 거예요. 과제와 연습을 시간을 분리해서 연습하기 30분을 점심에 하고 과제는 저녁에 20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1시간 한 것보다요, 잊을만 할 때 또다시 인풋이 되니까 그 내용들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시간 학습을 해도 시간에 마법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눠서 노출 빈도를 높여라 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랜 시간 아이가 영어를 했는데 좀처럼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런 듣기랑 읽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했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공부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가 중요한 건데 그냥 했다는 기준으로 그 다음 것만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한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 몰래 들려주기, 치트키, 이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로 이동하는 틈틈이, 그리고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이미 잘 알고 있는 1년 전에 배웠던, 또 2년 전에 배웠던 음원으로 아이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장이 잊혀질 때쯤 하면 또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 첫 책, 우리 아이 첫 영어 저는 코칭합니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부모님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 See you!